저를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서연이 혼란 속에서 울부짖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적한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단독주택.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1980년대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아내가 생전에 정성껏 가꾸던 목단꽃이 여전히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서울의 아침 공기가 은은하게 흘러들어왔죠. 대문 옆에는 태수건설 대표이사 윤태수라고 새겨진 작은 명패가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윤태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올해로 이른을 맞은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넘기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태수의 표정에는 묘한 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문득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을 상상해보곤 했죠. 또 그 꿈을 꿨구나. 태수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어김없이 그 꿈이 찾아왔었죠. 1997년 겨울,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던 그날의 기억.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기에 휩싸인 신생아실에서 사라진 갓난아기.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악몽은 태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태수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으며 태수는 그날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태어나고 겨우 이틀 후였죠. 쌍둥이 중 형인 아들이 신생아 황달로 인큐베이터에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 당시 영희는 출산 후 회복 중이어서 병실에 있었고 태수 혼자 신생아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대피 과정에서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병원 측은 화재로 인한 혼란 속에서 신생아 몇 명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했지만 그 후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태수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를 찾아다녔죠. 심지어 고아원까지 일일이 방문해서 비슷한 시기에 맡겨진 남자아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아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시간만 무정하게 흘러갔죠. 거실로 내려온 태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영희와 함께 찍은 신혼여행 사진, 서연이 돌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모습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죠. 그런데 유독 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자리였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이 자리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서연이 자라는 모든 순간마다 아들도 함께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태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가 심어둔 감나무와 매화나무가 계절을 따라 잎을 떨어뜨리고 다시 돋아내기를 반복하며 벌써 10번째 봄을 맞고 있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갔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들, 영희는 늘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좋은 사람들 품에서 건강하게 자랐을 거예요. 서연이만큼 예쁘게 자랐을 거예요. 영희는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 아내의 모습이 태수에게는 더욱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아들을 찾았다면, 더 많은 수소문을 했다면 하는 후회가 밤마다 그를 괴롭혔거든요. 태수건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태수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대로변에 위치한 20층짜리 빌딩 전체가 자신의 회사였죠.
그가 30대 초반에 작은 건축 사무소로 시작해서 지금의 중견 건설회사로 키운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무너져갈 때도 악착같이 버텨내며 회사를 지켜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했죠. 직원들 급여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수는 집까지 담보로 잡히며 회사를 살렸습니다. 영희는 그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믿어주었고 어린 서연이를 돌보며 가정을 지켜냈죠. 그 과정에서 태수는 밤새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했고 결국 주상복합 건물 전문 업체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늘 허전함이 따라다녔습니다. 회사가 번창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때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있었다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텐데.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줄 회사라는 생각으로 더욱 신중하게 경영했지만 정작 그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태수는 책상 위에 놓인 은퇴 관련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안에 회사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은퇴할 계획이었죠. 70세가 되도록 일선에서 뛰어온 것도 충분했고 이제는 여생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죠. 오후가 되어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빠, 바쁘세요? 아니다. 무슨 일이냐? 오늘 저녁에 도윤 오빠랑 같이 집에 가도 될까요? 아빠께 꼭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태수는 서연의 목소리에서 묘한 설렘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교제해온 강도윤과의 결혼 이야기일 것이라고 짐작했죠. 42살의 도윤은 건축가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태수가 몇 번 만나본 바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내가 저녁 준비해 둘게. 감사해요, 아빠. 그럼 7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은 태수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어서 와라. 태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서연 뒤로 강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서고 있었죠.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외모의 도윤은 오늘따라 더욱 신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나?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정말 맛있겠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거든요. 서연은 아버지가 차려준 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평소 요리에 서툰 태수가 이렇게 정성을 들인 모습이 고마웠죠. 도윤 역시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태수는 두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들떠 보였고 도윤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처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분명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도윤 씨, 요즘 일은 어떤가? 건축 경기가 좀 나아졌나? 네, 다행히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수주받은 복합문화시설 설계가 큰 도전이긴 하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도윤의 모습이 오히려 호감스럽게 느껴졌죠. 딸의 아버지 앞에서 긴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커피를 준비하며
두 사람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렸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서연이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딸을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서연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태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서연은 눈물이 글썽해졌죠. 아빠, 고마워요.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서연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도윤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다. 도윤은 깊게 숨을 쉬고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 태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복잡한 서류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했죠. 서연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빠, 요즘에는 결혼 전에 유전자 검사를 받는 커플들이 많대요. 혹시 모를 유전 질환이나 가족력을 미리 확인하려고요. 저희도 장난삼아 해봤는데. 서연은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태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도윤이나 서연에게 심각한 유전 질환이 발견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무슨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냐?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의료진단서 형태의 서류가 들어있었죠. 윗부분에는 가족관계 유전자 분석 결과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복잡한 수치들과 그래프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북의 일치율 99.98%. 태수는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검사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타인 간에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혹시 저희가 모르는 가족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태수는 서류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몰려왔죠. 2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화재, 사라진 아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강도윤. 이게 무슨 장난인가? 내 사위가 내 아들이라니? 태수의 중얼거림에 서연과 도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특히 서연은 아버지의 급격한 변화에 놀라며 다가갔죠.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일까? 거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했던 저녁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순간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날 밤 태수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현과 도윤이 돌아간 후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충격적인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죠. 북의 일치율 99.98%라는 숫자가 눈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도윤이가 내 아들일까?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99.98%라는 수치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혹시 오류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계 일치율이 99% 이상일 경우 친부자 관계가 확실하다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법정에서도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태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23년 전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태수는 옛 서류들이 보관된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1997년 관련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죠. 병원 진료 기록, 화재 당시 경찰 조서, 실종 신고서 등이 노란 봉투 안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던 태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병원 이름이 서울 Y산부인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윤의 출생 연월일과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날짜.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태수는 당시 담당 의사나 간호사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죠.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태수는 옛 동창 중에 간호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김정숙이 바로 Y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였죠. 급히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 태수는 정숙과 함께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정숙은 태수의 간절한 부탁에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화재는 정말 끔찍했어.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거든. 특히 신생아실이 있던 3층이 가장 심했지. 그때 신생아들은 어떻게 대피시켰나? 태수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일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하지만 태수야, 내가 아들 아버지니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정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신생아실에 있던 아기들 중 몇 명은 병원장 지시로 다른 가족 품에 안겼어. 화재로 인한 혼란을 틈타서 말이야.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시 Y산부인과는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어. 의료보험 문제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었거든. 병원장은 화재를 기회로 삼아서 일부 신생아들의 기록을 조작했지. 정숙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재라는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입양을 진행했다는 것이었죠. 그럼 내 아들도 그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황달로 인큐베이터에 있던 남자아기가 화재 후 기록에서 사라졌거든. 태수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불법 입양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 병원장은 지금 어디 있나? 김병호라는 사람인데 화재 후 얼마 안 가서 병원을 팔고 사라졌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해외로 도피했다고 하더라고. 정숙은 태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태수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아니야, 정숙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카페를 나온 태수는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입양 기록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게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997년 12월경 입양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태수는 도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네, 아버님.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와주겠나? 서연이는 부르지 말고 혼자만 와줘. 1시간 후 도윤이 태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들을 펼쳐놓고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 도윤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깊게 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이 입양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대답해줘.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태수의 진지한 표정에 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양부모님이 보관하고 있던 입양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그럼 당신의 생년월일과 출생병원도 알고 있겠군. 네. 1997년 12월 15일 서울 Y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도윤의 대답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거든요. 도윤 씨. 아니, 아들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만에 아들을 부르는 순간이었죠. 당신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야. 그날 화재에서 사라진 내 아들 말이야.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상상해왔던 친부모와의 만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거실에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마주한 부자 사이에 숙연한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건넨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자신의 출생 기록과 비교해 보았죠. 병원 이름, 날짜, 시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3년간 궁금해했던 친부모에 대한 답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당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런데 서연이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도윤의 질문에 태수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일단 서연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본 후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이 갑작스럽게 태수의 집을 찾아왔거든요. 도윤과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가 이상해요.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해요. 혹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서연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무 일 없었어. 도윤 씨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 하지만 서연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도윤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이틀간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다시 태수를 찾아온 것이죠.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오빠, 왜 연락 안 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서연은 도윤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곧 도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다시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둘 다 표정이 이상해요. 도윤은 태수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태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서연아,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사실은 입양아야. 뭐라고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간 교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왜 그런 중요한 걸 지금까지 숨겼어요? 미안해. 말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알고 있었거든요. 태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윤 씨는 내 오빠야.
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이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수는 지난 며칠간 조사한 모든 내용을 서연에게 설명했습니다. 병원 화재, 사라진 쌍둥이 형,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서연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오빠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연아, 우리도 몰랐어. 정말 아무도 몰랐던 일이야.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서연은 혼란스러워하며 거실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뭐였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빠에 대한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 모두 혼란스럽지만 태수가 달래려 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혹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도윤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태수가 말렸죠. 지금은 내버려둬.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문자만 보내왔을 뿐이었죠. 태수와 도윤은 밤새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연이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운명이 우리에게 준 시련이라고 생각해야 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식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태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윤의 양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태수의 집을 찾아온 것이죠. 안녕하세요. 도윤이 어머니입니다. 도윤의 양어머니 박순자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어서 들어오세요. 태수가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순자는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사장님,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이와 따님의 결혼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문과 귀댁은 격이 맞지 않아요. 도윤이가 건축가로 성공했다고 해서 이런 큰 집안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자의 말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결혼 반대를 하다니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한 건데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줄 아세요? 현실을 보십시오. 도윤이는 입양아예요. 그런 아이가 이런 집안의 사위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태수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죠.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도윤아, 어서 와라.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어. 도윤은 당황하며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양어머니의 반대까지 겹치면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태수와 도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반대하는 순자. 세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서연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친구 집을 전전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아빠 있어요? 서연아, 어서 와라. 많이 힘들었지? 태수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아빠, 저 결정했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할게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태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의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웠거든요. 서연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아빠, 저도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도윤 오빠를 좋아했던 마음이 정말 연인으로서의 감정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서연은 지난 며칠간 자신의 감정을 돌이켜보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밀감,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던 편안함이 혹시 혈육간의 정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집에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죠. 서연아. 도윤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지만 서연은 여전히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오빠 아니. 도윤 씨. 서연이 호칭을 바꾸자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거 아닌가요? 서연의 차가운 반응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서연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아, 우리가 혈연 관계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지난 2년간의 감정이 모두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오빠와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찾은 진실이 오히려 두 젊은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연 양이시죠? 저는 주간신문 사회부 기자 이민호라고 합니다. 기자요? 저한테 무슨 일로? 혹시 윤태수 태수건설 대표의 따님 맞으시죠? 그리고 곧 결혼 예정이신 강도윤 씨와 관련해서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기자가 이 일을 알게 된 것일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확인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강도윤 씨가 실제로는 윤태수 대표의 친아들이라는 건 사실인가요?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곧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빠, 기자가 전화했어요. 우리 일을 알고 있어요. 태수와 도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 일이 언론에 노출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파장이 일어날 것이 뻔했거든요. 누가 흘렸을까? 태수는 며칠 전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간호사 정숙, 법원 관계자, 병원 직원들. 누군가가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의 휴대폰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태수는 모든 전화를 거절했지만 집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태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태수건설 대표 딸 친오빠와 결혼 뻔했다. 23년 만에 밝혀진 병원 화재 은폐 사건. 불법 입양으로 헤어진 쌍둥이, 연인 사이로 재회. 기사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태수의 과거 인터뷰 사진과 서연, 도윤의 사진까지 함께 실렸죠. 회사에 출근한 태수는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기사를 본 것 같았거든요. 비서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전부터 취재 요청이 수십 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모든 취재 요청은 거절해. 그리고 당분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태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아침 신문들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한편 서연의 회사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조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건축 사무소 앞에도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태수의 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뒷문으로 들어와야 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관심과 시선에 지쳐 있었거든요. 우선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해야겠어.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태수의 말에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각자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줄어들 거야. 하지만 서연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이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 회사도 그만두고 잠시 해외로 나갈까 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태수와 도윤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서연이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 속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갖가지 추측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벌가 스캔들이네. 병원 화재 사건도 의심스럽다. 이런 일이 우연일 리 없어. 악성 댓글들이 하루 종일 올라왔고 심지어 태수건설의 주가까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회사 이사회에서 임시 휴직을 권유받았죠. 사장님, 당분간 회사 업무에서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요. 이사진들의 말에 태수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사가 회사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서연은 정말로 해외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죠. 아빠, 저 정말 떠날 거예요. 여기 있으면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서연아,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아빠도 아시잖아요. 이런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태수는 딸을 말릴 수 없었죠. 한편 도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중 2개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새로운 의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축계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었고 이런 스캔들에 연루된 건축가와 일하기를 꺼려했거든요. 도윤아, 힘들지?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로 무너질 죄가 아니에요.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도윤의 양어머니 박순자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태도였습니다. 윤 사장님,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순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도윤이가 사장님의 친아들이라는 걸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순자는 지난 일주일간 모든 기사를 읽어보며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도윤이를 23년간 키우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이 아이의 친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로 사장님이셨다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도윤이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태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들을 23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도윤이를 입양할 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당시 병원장이 화재 때문에 부모와 헤어진 아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친부모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서류들을 모두 보관해 두라고 했어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그런 서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 서류들이 아직 있나요? 네, 집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이틀 후 순자는 약속대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1997년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상세한 기록들이 들어 있었죠. 특히 당시 병원장 김병호가 직접 작성한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재 당일 신생아실 대피 과정에서 일부 영아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짐. 부모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임시 조치로 입양 절차 진행. 추후 친부모 확인 시 재결합 가능하도록 모든 기록 보존 필요. 메모 마지막에는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수 씨 아들의 경우 쌍둥이 중 한 명으로 추정. 여동생과 함께 태어났으나 화재로 인해 분리됨. 친부모 찾기 위한 단서들 별도 보관. 태수는 이 기록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도윤이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화재 후 얼마 안 가서 갑자기 해외로 떠났대요. 그리고 병원도 헐값에 팔아버리고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소문으로는 미국에 있다고 하던데. 태수는 이 김병호라는 인물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태수의 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제가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을까 하고요. 그런데 며칠 생각해 보니까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도윤 오빠가 제 친오빠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설명이 되는 기분이랄까요. 태수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오빠를 연인이 아닌 진짜 오빠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럼 결혼은? 당연히 안 하죠. 하지만 가족으로서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아빠도 이제 아들을 찾으셨으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고요. 서연의 말에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이때 도윤도 집에 왔습니다. 서연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서연아, 정말 가는구나. 네, 오빠. 1년 후에 돌아올게요. 그때는 모든 게 정리되어 있겠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으로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서연이 캐나다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그동안 미국에 있다는 김병호 전 병원장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사립 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그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김병호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즉시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죠. 23년 전 진실을 밝혀내고 무엇보다 도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도윤이 태수의 미국행 계획을 듣고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기서 일을 정리해야 해. 아버지 혼자 가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 출생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수는 도윤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태수와 도윤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작은 한의원 앞에 선 두 사람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죠. 태평한 의원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 60대 후반의 남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병호였죠. 김병호 원장님이시죠? 태수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김병호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국 사람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윤태수입니다. 1997년 Y 산부인과 화재 때
아들을 잃어버린 김병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2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아, 그때의. 네, 맞습니다. 이분은 제 아들 강도윤입니다. 정확히는 당시 화재로 잃어버렸던 제 친아들이죠. 김병호는 도윤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였던 도윤이 이렇게 훌륭한 성인으로 자란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군요. 한의원 안쪽 상담실에서 김병호는 23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화재가 순식간에 번져서 신생아실에 있던 아기들을 모두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죠. 김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대피 과정에서 몇 명의 아기들이 부모와 분리되었어요. 화재로 인한 혼란 속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진 거죠. 그때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으셨습니까? 태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 병원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의료사고 소송들 때문에 보험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태였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겹치면 병원이 완전히 문을 닫을 상황이었습니다. 김병호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병원 이사진들이 긴급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일부 신생아들을 입양 보내기로 한 거군요. 도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나에게 보낸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신뢰할 만한 가정들을 선별해서. 그래도 이건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김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박순자 씨 댁으로 보내졌어요. 그분은 10년 넘게 아이를 기다리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기록을 보관해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언젠가는 친부모를 찾아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태수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분노는 아들을 23년간 찾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였고, 안도감은 그래도 아들이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였죠.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총 5명의 아기가 그렇게 입양되었어요. 모두 좋은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김병호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기록이 있어요. 23년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그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도윤의 이름과 함께 다른 4명의 아이들 정보도 적혀 있었죠. 원장님, 이제라도 이 일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왔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지만 지금 저희 가족은 언론의 악의적 추측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태수의 간절한 부탁에 김병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23년 전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태수와 도윤은 즉시 기자회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병호도 약속대로 한국에 왔고 태수건설 사옥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죠. 안녕하십니까? 태수건설 윤태수입니다. 태수는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3년 전 Y산 부인과 화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태수의 말에 집중했죠. 먼저 김병호 전 원장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김병호가 단상에 올라 23년 전 진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 불법 입양 과정,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죠. 저는 23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태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는 그 화재로 인해 저와 헤어졌지만 훌륭한 양부모님 품에서 건전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제 딸과 만나 연인이 되었지만 결혼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도 찾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수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23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죠.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수 가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하고 태수 가족의 용기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로 23년 만에 밝혀진 의료 스캔들.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23년 여정. 언론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마침내 아들을 당당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기자회견이 있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핀 목단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가 심었던 그 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릴까요? 도윤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도윤은 태수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태수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3년간 부르지 못했던 아들아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두 사람에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기사가 캐나다에서 온 소포를 가져다 준 것이었죠. 서연이에게서 온 거네. 태수는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캐나다 토론토의 사진들과 함께 서연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오빠에게. 토론토에서의 생활이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빤 제 진짜 오빠고 아빠는 아들을 찾으셨고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편지를 읽던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동안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돌아가면 우리 셋이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어보자고요. 아, 그리고 오빠,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기자회견 이후 도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었고 오히려 동정과 응원을 받게 되었죠. 취소되었던 프로젝트들도 다시 복구되었고 새로운 의뢰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달 전에는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문화복합시설 설계 공모전에서 도윤의 작품이 1등으로 선정된 것이죠. 도윤 씨의 설계안은 과거와 현재를 아름답게 연결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따뜻한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심사위원장의 평가에 도윤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이 건축 철학으로 승화된 것 같았거든요. 한편 태수건설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태수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갔죠. 무엇보다 도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새 프로젝트 회의가 있죠? 그래, 내가 설계하고 우리가 시공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신경 써야지. 부자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창의적인 설계와 태수의 풍부한 시공 경험이 만나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오후 회의를 마친 후 태수와 도윤은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의 풍경이 아름다웠죠. 아버지, 가끔 생각해요. 만약 23년 전에 화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도윤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살았겠지. 너는 서연이와 쌍둥이 오빠로 자랐을 거고.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배운 것들, 겪었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잖아요. 태수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이었을 거야. 네, 그리고 서연이와도 연인이 아닌 진짜 남매로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건 아쉽지만 소중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죠. 도윤아, 너는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좋은 건축물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버지처럼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두 사람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23년간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이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익숙한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것이죠. 아빠, 오빠. 서연이 거실에서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태수는 감격했죠. 서연아, 언제 왔니? 오늘 오후에 도착했어요. 두 분이 산책 나가신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요리도 배웠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사예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서연이 만든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캐나다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태수와 도윤은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정말 신기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아빠와 오빠가 이렇게 친해지시다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태수가 말하자 도윤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들 사이에 이제 도윤이 포함된 새로운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태수의 대답에 도윤과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밤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마치 시간처럼, 마치 인생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워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23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